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 이름이 대담한 대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듣기 불편하시거나 예. 오우 이렇게 세게 훅 들어오는 질문도 있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 예. 바로 여쭙죠. 이재명 등판론을 처음부터 주장하셨습니다. 이 시기 왜 꼭 이재명이어야 합니까? 3월 9일 이제 대선이 끝나고 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20일 후에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합니다. 2월 1일 날. 예. 17개 강력지방정부 단체장을 뽑고요. 또 226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4,000명에 가까운 기초의 강력의회를 뽑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은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많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러지만 지금 이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그나마 지방선거,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이번 대선에서 경기 인천, 세종, 전남북, 강주, 강력시, 제주를 이겼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수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정말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이재명 당 상임 고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 고문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 인터뷰는. 이재명 고문이 아니면 이 상황을 그나마 이렇게 선전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현장에 지금 10만 명, 어제까지 10만 명의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입당을 했는 그 열기, 10만 명. 예, 그 열기를 받아 안아서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상임 고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 당 쇄신하고 지방선거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께서는 항상 정치적 고비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컬러를 분명히 하고 별로 이렇게 눈치나 인기 같은 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셔 왔기 때문에 예. 요번에 이런 주장도 더 세인의 관심도 끌고 민주당의 발전과 이 진통 끝에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와 더불어 민주당 쇄신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명운동 어디쯤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 한 24,000 몇백 명이 서명을 했고요. 네. 그 이제 서명자가 한 2만 명 넘는 것도 나름대로 유의미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한 3,500명이 넘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아, 출마자들이 예,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는 이재명이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는 쉽지 않을 거다. 사실은 뭐 더 요약을 하면 이재명 전 후보를 앞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를 건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건지 이렇게 딱 판단하면 예. 현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께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사실은 우리 당내에 뭐 172분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또 의원들은 뭐 이렇게 좀 국회의원 재선 삼선하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니까 예. 사실은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노총에서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다른 의원들한테 하긴 했지만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임시로 우리 이제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3월 25일에 선출을 하는데 그때까지 임시 비대위원장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정리되고 나오는 줄을 알았는데 그날 그 한병도 원내 부대표가 그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6월 지방선거를 어쨌든 총괄 지휘를 하고 8월 29일까지는 원래 이제 송영길 지도부의 임기였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원래 그때 그때까지 지도 체계를 물러나는 지도부에서 규정을 하고 나온 점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해하고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군요. 출마 예정자들 한 3,500여 명이 서명운동에 서명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김두관 의원께서 야, 좀 서명해야 돼라고 뒤로 세게 압력 제가 뭐 저는 그래도 일찍부터 이제 기초지방정부 군수하고 그랬죠. 도지사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는 그게 뭐
권위주의를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예. 존중한 사람이라 저는 뭐 우리 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보통 지역의 대의원을 결정할 때도 예. 본인들 그 좀 이렇게 충성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짜는 지역위원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김포에 있을 때나 지금 양산에 가서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 뭐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세게. 송감이. 예, 송감. 일단 논란 끝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미 당무도 시작했고 어제 보니까 뭐 몇 가지 결정도 하고 이러던데. 물론 김 의원께서 이재명 등판론을 주장하시는 그 진의 네. 그리고 충정 이런 것들은 많이 전파가 됐다고 생각하고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만 일단 윤호중 체제가 출범을 했으면 일을 좀 하도록 놔두는 것도 어떨까 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뭐라고? 의원님들의 견해가 또 있죠, 당연히. 네.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현장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그 대선 패배에 따른 상실감과 힘듦, 그리고 또 6월 지방선거에 새로운 희망을 보려고 하는 분들, 또 출마해서 어쨌든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을 너무 못 헤아려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월 25일 날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처음에 계기를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더민초 우리 초선 의원들이 한 80여 분 됩니다. 아, 뭐 오늘 뭐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하고 내일은 이제 재선 의원들하고 윤호중 지도부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어제 뭐 더민초에서 공식적으로 일부 인터뷰에서는 뭐 가감없이 사안들을 좀 제기하겠다는 인터뷰도 있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윤호중 지도부의 퇴진까지는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뭐 인터뷰도 있어서 네.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현장 분위기를 특히 뭐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민심을 바다에 떠 있으니까 예, 예.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논의가 활발한 건 좋습니다만 지금 대선을 아깝게 지고 나서 불과 지금 8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런데 예. 대개는 대선 이긴 쪽에서 지방선거도 크게 압승 그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은 대선이 압승이 아니었고 매우 뭐 0.7%포인트면 정말 예. 그래서 대선이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데는 인식이 같은 것 같고요. 최근 이재명 등판론, 이재명에게 비대위를 맡겨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현재 상임고문과 며칠 전에 통화하셨다고. 예.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제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통화에서는 워낙 뭐 저도 도지사 선거도 한 두 번 떨어져 봤는데 도지사 선거만 떨어져도 뭔가 마음이 고단합니다. 하물며 이제 대선은 1년 정도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돼서 네. 당내 경선 거치고 이렇게 해서 대선에 정말로 아깝게 이렇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게 너무 가혹해서 참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예. 이번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 또 정치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정치인 휴식은 국민 대중과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본인이 뭐 즉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배장이라고 또 이야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 우리 당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추대를 해서 좀 6월 선거를 지휘하고 뭐 8월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젊은 뭐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또 5년 후도 할 수 있는 거는 뭐 먼 이야기라 좀 하기 어렵지만 그거는 뭐 예. 다음 조금 긴 중장기 호흡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선거 뭐 대책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꼭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성과, 특히 이제 경기는 1,360만인데 경기도는 워낙 중요하고 또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한 4%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랬죠. 경기나 인천을 수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힘과 가능성과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자산인데 큰 선거가 불과 2달도 안 남았고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사실은 만약에 예.
비대위원장직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고사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본인 입장도 있고. 끝까지 나서지 상황이 안 된다면 이재명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카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지사로 거론되는 새로운 물결입니까? 네.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함께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어젠가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도지사 권유를 많이 받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면 비대위원장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 정말 안 나간다면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그게 안철수 후보의 그 후보 단일화의 긍정적인 기여가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함께 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런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과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잠깐 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견해들 주고 계십니다. 임주은님께서는 김동연 후보 좋다 이랬고, 한마음님, 김두관 의원님 뜻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주셨고요. 민주당은 언론 검찰 개혁하라. 임성현님, 선거 대선은 졌지만 이런 거 아직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를 빌어서 여쭙고 싶은 것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계속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뵀으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며칠 전에 인터뷰했고 꽤 반향이 컸습니다. 노무현 원수를 갚는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증오를 정의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점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조금 더 소상하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 한번 드리죠. 어떤 점이 증오를 우리가 정의로 착각했는지. 사실은 적폐청산을 촛불시민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적폐청산을 이제 가감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보면 우리는 이제 정의고 네. 적폐의 세력들은 이제 정말 적폐 세력이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이분법적으로 규정을 타도되어야 할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슬로 올라가면 촛불 시민혁명으로 새 정부 들었었지만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의결이 되고 예. 헌재에서 탄핵 심판으로 이제 직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탄핵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3분의 2가 200명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때는 123명이었나요?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서 사실 234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탄핵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수의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한 분들 꽤 많지만 예. 적어도 이제 탄핵 연대를 통해서 이게 좀 예언을 튼튼하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마침 이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이 오히려 더 많은 민심을 떠나게 했지 않는가의 안타까움, 우리만 정의롭다는 이런 생각들이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이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오이자 분명한 의무였던 건 맞지만 우리만이 정의였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없었나 반성하자 이런 점으로 듣겠고요. 예.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촛불정부 시작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따라갔고 그것이 오늘날의 민주당을 만들었고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말씀도 기자와 나눈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왜 그냥 따라가셨습니까? 본래 쓴소리 잘하고 리틀 노무현이고 김두관은 어디서든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인데요. 저 스스로 이제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네. 제 반성문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물론 야당이라든지 이제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했다라고 이제 부풀리기는 했는데 큰 예. 맥은 그래도 한 4, 5개, 4번 정도의 정책이었을 텐데 그럴 때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이제 중과도 주장을 했고 종부세도 또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렇게 부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기도 하고 주장도 했지만 예. 그게 뭐 소수여서 그래도 우리가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제 엄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그런 목소들이 많이 묻히고 또 인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정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에 드린 메시지인데 그런 과정에서 좀 인사를 우리 진영 패배하게 좀 썼지 않는가. 뭐 민주개혁 진영에서만이라도 좀 폭넓게 썼으면 예.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제 그 인사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전체 총체적으로 그 5년의 평가가 이번 대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대선을 더군다나 지고 난 후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을 텐데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겠다 싶어서 며칠 전 인터뷰지만 제가 추가 인터뷰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비대위 겸 대선 이후 젠더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드려보죠. 현재 비대위가 대선 패배 수습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젠더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했습니다. 더군다나 2030이 비대위원회 거의 반수가량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 젠더 이슈가 쇄신의 축으로 부각되면 그럴수록 오히려 당의 확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번 비대위원 대부분 이제 2030 여성 청년들이라서 네.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려를 비치는데 예. 저는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2030 여성표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죠. 해모와 배신의 갈라치기에 대한 반작용이지 민주당이 뭐 여성들만 끌어안고 가겠다 그런 것 뜻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대남하고 이대녀하고 좀 명확하게 대선 지지가 분리되면서 예. 오히려 우리로서는 또 상당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나치게 갈라치기. 네, 해모와 배제어 정치 갈라치기를 해서 뭐 선거 공학적으로 자기들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 후보나 또 유력 정당의 당대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관적으로 이제 성평등이라는 그런 젠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홍문표 의원 국힘에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터뷰 나눴는데 세대 포이론이나 남녀 갈라치기 이거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받은 것 같다고 본인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대남 그리고 남성들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 후보에게 이번에 표를 좀 더 준 건 맞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점도 당연히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쪽만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대남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배미 정당이다 이렇게 좀 약간 오해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들이 뭐 청년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성평등 관점에서 보지 특정 뭐 그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지는 전혀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투표 성향 투표 그 확인 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이대 2030 남성들은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고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선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쟁이지만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서 표를 얻는 것이야말로 독이 든 술잔.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큰 문제를 남습니다. 자, 지금 뭐 교황 선출 방식으로 원내대표 뽑는다고 해요. 다들 자기가 원내대표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름 적어내는데 의원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올해는 우리 이제 국회나 정당의 관행을 보면 국회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오랜 경험과 경륜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대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간행이 이제 3선, 4선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뭐 다른 경력은 좀 있습니다만은 국회는 이제 재선이고. 당 원내대표를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수 계파가 있는 쪽 유리하긴 할 텐데 네. 이 지금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이랄까 이런 걸 잘 담아낼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방금 계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 어느 계파가 제일 셉니까? 뭐 그 계파라고 참 애매하기도 하고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진노 친문 또 당권파 뭐 비주류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출범 자체를 당권파와 백건 정치의 산물이다 이렇게 노웅래 의원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죠. 진영과 백건 정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뭐 2박 3일 하던 패배 원인도 좀 분석을 하고 6월 지방선거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걸 놓고 치열하게 좀 평가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송영길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자기 지도부를 규정해가지고 와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진영 내지는 특정 계파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비대위 출범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감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이런 게 계속 우리 당을 어렵게 했는데 대선 패배하고까지도 이걸 못 고친다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총대를 맨 셈인데요. 알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든 거 풀어나가는 게 정치인이니까요. 그 시청자 질문 하나 질문으로 저는 해석하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안젤라님께서 제대로 개혁하라고 180석을 주었는데 참으로 무능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검찰 개혁 완결하기 바란다. 이런 촉구성 메시지 주셨는데 짧게 한 말씀 좀.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안을 지금 4월 국회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의도하는 그런 개혁 법안들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3분의 2회 국회의원들이 다시 해야 이게 거부권을 다시 거부하면서 법안으로 성립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172석이고 법률권으로 해도 18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금 그 질문하신 그분 말씀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그 추진해야 될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김안젤라님 답변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해서 강력한 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관철하겠다. 이런 김두관 의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낮 점심 12시에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이 오찬 회동합니다. 뭐 이명박 사면 얘기, 그다음에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 맞바꾸자 이런 상상 얘기도 나오는데 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이명박 사면 필요합니까?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일반 민심을 좀 제 뜻과 이렇게 합해서 전달하면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범죄자들을 그냥 특정한 정치공학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계시죠. 이게 관행이나 패턴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라는 견해를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사해서 잘못을 다 드러내고 재판까지 해서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정권 임기가 끝난다고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뭐하러 국가행정권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사면에 필요한 형식상 요건을 갖췄을지는 모르나 내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반대다 이런 견해도 많다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특가법으로 상당히 이제 그 뇌물 혐의 범죄가 크고 특히 대통령 재임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기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사명까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국민 통합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흔히 말하는 정치적 의미의 직권남용만은 아니었죠. 예. 이건 뇌물죄가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일반 형사법도 지금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새 정부의 실력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끝까지 남겨놨다. 그러니까 마치 거래하려고 이런 정말 상상력이. 동료 의원이신 권성동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예, 좀 동의하기 어렵는데요. 자,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의 위기인 건 맞습니다.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이름을 몇 개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뭐 원내대표에 일단 출마 의향을 간접적으로 밝힌 분이 몇 분 계신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도 있고, 네. 박홍근 의원도 있고, 이원욱 의원, 김경엽 의원 이런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특히 원내대표가 이제 이 172분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거고 어느 분이 이제 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변화와 개혁 그런 쇄신 요구를 가장 잘 받아 안을 인물인지 아마 판단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도 80명이 가까운 초선 의원들이 좀 더 개혁적이고 여의도 공학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초선 의원들이 초선 더민초라는 초선 의원들 모임에 이제 다수가 어떤 후보를 또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관심인데 그게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50%좀 얻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예. 그리고 윤 당선인을 5%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그게 이재명이어서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이어서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인 건 맞습니다만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묘한 장악력이나 기대감은 다른 지역보다 좀 틀렸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뭐 제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하면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 평가가 좀 다양하기는 한데 네. 민주당은 그래도 국정 운영에 그 무한 책임이 있어서 예. 민주당이 저는 거의 1,600만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1,600만 표를 얻은 것은 이번 대선이 난 어떻게 그냥 편하게 말하면 이번 대선이 난 걸출한 스타죠. 예. 그 개인의 역량으로 난 돌파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재명이라는 정말 걸출한 인물을 자원을 특히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1,360만이고 뭐 GRDP도 1위고요.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무한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 인천 정도 대선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기, 인천, 세종시, 전남북, 광주, 광역시, 제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수성하고 또 기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단체장들도 다수가 경기도에서 지금은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장 군수들이 저희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다 수성하기는 힘들어도 의미 있는 수성을 하려고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든 안 맡든 지방선거를 좀 총괄 지휘했습니다. 경기도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도움이 어떤 음으로든 양으로든 있으면 좋겠다는 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겠고요. 예. 그런 점에서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지사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인터뷰 하시느라고 뉴스를 못 보셨을 텐데 속보가 하나 떴네요. 오늘 점심 오찬 예정됐던 문재인 윤석열 회동이 무산됐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마 뭔가 어제까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제원 저쪽 비서실장이 뭐 얘기를 해서 대충 얼개를 짜놨을 텐데 마지막 오늘 밤 그리고 아침 사이에 뭐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아직 지금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회동이 무산됐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네. 처리정무수석하고 아마 한 라인으로 했다는데 예, 예. 상당히 어제가 조율이 됐으니까 이제 만났을 그랬죠. 텐데 무슨 다른 조율하기 힘든 의제가 남아 있었거나 네. 새로운 뭐 문제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글쎄요. 사면 문제가 아무래도 주 이슈가 되리라고 추측들은 했는데, 뭐, 김경수,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명박 하고 이렇게 사면하는 것을 교환하는 듯이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문제가 돌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 확인되는 대로 아마 이 시간 저희가 8시 반에 이 뉴스 인사이더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팩트가 확인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고요. 이 시기에 꼭 이재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해 오신 김두관 의원 모시고 속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좀 더 많은 질문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